아직 대부분이 신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라 왜 이런 재미없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언급합니다. 저는 지식욕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초대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자극적이고 화려한 동영상은 개나 소나 모여들잖아요. 이런 재미없는 콘텐츠를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진짜 지식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재미있게 못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요. 더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재미있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게다가 제가 만드는 신디케이트의 인원이 다 모인다면 아마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올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네트워크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면 저를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랑 이야기하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서버 전문가나 전문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해도 다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줄 아시는데요. 사실 전 그냥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고 실제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보다 깊이가 없는 전문가라 불리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제가 전문가처럼 보일 뿐이지 해외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거죠. 한국은 천혜의 IT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건요. 우선 대충 빨리 만들어서 오픈을 함으로 찾아오는 엄청난 수와 규모의 장애, 그리고 그걸 무경험이라고 해도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아무나 시키잖아요. 한국에서 5년만 일하며 일본에서 20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적의 환경에서 나온 전문가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AIX의 대규모 오라클 데이터를 X86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있었던 일, 이번에는 너무 복잡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늘상 재미는 없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해버린 20년간 축적된 AIX 위에 오라클 데이터의 이전 작업이었습니다. AIX가 서비스 연한이 다 되어 신규 구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구매가 18억, 그리고 연간 6억 원의 유지 비용, 5년 사용 기준 연간 약 1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X86으로 교체함으로 신규 구매 비용이 약 5천만 원, 2대 이중화해서 5천만 원이고요. 그걸로 퉁치고 오라클 라이선스도 44코어를 16코어로 줄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별 준비 없이 오라클이니까 하는 생각만으로 너무 자체 기능을 믿고 진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정지 허용 시간은 교섭에 교섭을 해서 단 7시간, 풀 백업만으로 40시간이 걸리는데요. 게다가 센터가 클라우드 센터 내에 있는 물리 서버라서 백업 장비 반입이 불가능하고요. 백업 영역이 500GB도 남지 않은 곳에서 NAS를 이용할 수도 없고요. 1GBps 네트워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더랍니다. 프로젝트를 받고 나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당연히 이런 거 다 지원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난감했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로는 SI 업체 견적으로는 이게 약 30억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이전이 결정되자마자 DBA는 사표를 던지고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그 DBA한테서 간단하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요. 서버 선택에서부터 이전 준비, 이전 작업까지 모두 저 혼자서 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냥 그동안의 경험상 문제 없겠지 하고 게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에 누락이 발생하거나 하면 수동으로 처리하는 걸로 합의는 봤습니다. 병렬 익스포트랑 임포트용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로는 별 문제 없이 계산상으로 7시간 정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당일 서비스 정지 후 복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에 변경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 2800여 개의 테이블을 미리 복사해두고 남은 1500여 개의 테이블을 복사하는 시간만 약 40시간이 걸렸습니다. 병렬 익스포트 및 임포트를 해서 이걸 10개의 창에서 병렬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병렬로 10개가 되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게 임포트 큐를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페리티를 체크하는 것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임포트가 2번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통 임포트를 하면 중복되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추가로 임포트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전 데이터를 지우고 임포트하는 기능도 없고요. IMPDP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버전 자체가 11.2라서 자꾸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트렁케이트 한 후에 임포트를 하게 만들었더니 트렁케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임포트를 하질 않나, 임포트를 하다가 멋대로 중단하질 않나, 뭔 놈의 임포트가 툴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그리고 중단됐을 때도 중단도 에러로 그냥 중단이 아니고 임포트 석세스풀리라고 하면서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정합성에 큰 문제는 발생을 했으나 서비스를 롤백하면 라이선스 문제 등으로 다시 시도할 여유 시간이 없어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일부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들어가다 만 테이블들이 유저 서포트 및 관계자 전원이 찾아서 온 서비스 중에 비교하면서 업데이트 치거나 중복 삭제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2주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맞췄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서버가 뻗었습니다. CPU는 14%, 디스크 I/O 2%, 메모리 50% 정도를 사용하는데 서버가 자꾸 DB 접속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쿼리가 문제니 쿼리 튜닝 하세요 라는 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CPU가 놀고 있는데 왜 쿼리 튜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AWR 리포트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상하게 디스크 I/O가 여유가 있는데 ENQ, TX 롤러 컨텐션 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뜨면서 다른 대부분의 쿼리가 대기를 타고 있는 게 보였죠. 찾아보니까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로우락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IO스탯에서 디스크 사용률을 보라고 누가 조언을 해줬지만 2% 정도의 디스크 사용률에서 못 볼 게 있었나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디스크의 리드 카운트, 라이트 카운트, 리드 메가바이트 퍼 세크, 라이트 메가바이트 세크를 봤죠. AIX의 성능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디스크의 I/O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24개의 SSD를 레이드 10으로 구성, 그리고 장애율이 늘어나기 직전에 8개를 하나의 볼륨으로 688개로 묶었습니다. 레이드 10 구성 시에 8개가 넘어가면 성능 증가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개 이상의 디스크 장애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8개를 넘기지 않는 식으로 레이드 10을 구성하도록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묶은 볼륨에 라이트 메가바이트 퍼 세크가 3400이 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라이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리드로그. 오라클 권장에선 데이터와 리드로그의 볼륨을 나누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볼륨 1은 리드로그, 볼륨 2는 데이터, 볼륨 3은 백업 데이터 및 인덱스를 잡았습니다. 권장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볼륨 1, 2, 3을 그동안의 디스크 I/O 성능을 봐가면서 그 성능에 맞춰서 리드로그도 2파일씩 11세트를 볼륨 1, 2, 3에 고루 분산시키고 데이터랑 인덱스도 피지컬 리드 라이트를 보면서 적당히 분산을 했습니다. 한 2-3번 분산을 반복하다 보니까 볼륨 1, 2, 3에 고루 부하가 분포되도록 하니까 위에 로우록 컨텐션이 사라졌습니다. 리드로그의 라이트 대기 타임이 원인으로 리드로그 라이팅이 끝나야 비로소 렛치 프리가 발생하면서 다음 쿼리가 진행된다는 가설이 맞아 떨어졌죠. 아무리 SSD라고 해도 라이트는 거의 SAS 하드디스크랑 비슷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 SSD에는 대부분 리드가 6배 이상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는 SSD는 효율적이지만 OLTP 서비스는 SAS 하드디스크가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드 5로 사용 중인 서비스도 있는데요. 그냥 레이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서비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이야기는 MLC 방식의 SSD 이야기이고 가격이 비싼 SLC는 하드디스크의 3배 이상의 성능으로 라이트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도 2배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MLC 방식의 SSD를 레이드 구성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참고로 SAS형과 SATA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켓은 같기 때문에 SAS 컨트롤러에 SATA 하드디스크를 끼워도 됩니다.
단지 차이는 SATA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컨트롤을 CPU가 직접 컨트롤합니다. 이에 비해 SAS는 하드디스크 내의 컨트롤러가 디세이블 되고 스카시 컨트롤러가 직접 CPU랑 통신하게 되죠.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디스크 수가 많을수록 CPU가 제어해야 할 리소스를 하드디스크에게 많이 뺏기게 되어서 CPU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디스크 IO로 CPU가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시를 쓰게 되면 스카시 컨트롤러가 IO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CPU와 스카시와의 컨트롤 리소스만 사용하므로 CPU는 5%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서 일주일 지났죠. 갑자기 메모리 얼로케이션 에러가 떴습니다. 메모리 할당이 안 된다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사에서 오라클을 오래 사용했다는 DBA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다들 PGA를 늘리라고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PGA가 64GB이고 사용 중인 거 기껏해야 20GB라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듣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안 돼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라지풀을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라지풀 사용량을 봤더니 0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 수십 년 여기 그룹사에서 DBA 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에러 메시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에러 메시지는 오라 어쩌고 저쩌고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왜 마지막에는 리눅스 8664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뜰까요? 그래서 가설을 다시 한번 세워봤죠. 오라클에서 메모리를 할당해 가다가 오라클에 설정된 메모리보다 물리 메모리가 더 부족해서 OS가 할당을 못해주고 그로 인해 오라클에서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뜬 게 아닐까. 실제로 오라클 설정은 64GB의 PGA에 250GB의 SGA를 할당했었는데 SGA도 100GB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눅스의 메모리 할당량 중에 오라클에게 할당하는 거는 뭘 보면 되는 걸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세마포라는 개념이 나왔죠. SHM 값을 조정한 뒤에 OS에서 적용한 후에 오라클을 기동하면 오라클에서 리눅스의 SHM 값 관련 값들을 로드해서 사용하게 되죠. 즉 OS가 전부 사용해버리고 오라클이 가져가는 값이 적다면 아무리 PGA SGA를 설정해봐도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는 거 아닐까? 이 가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SHM을 400 정도로 주고 400GB 정도로 주면 이 중에서 오라클이 가져가는 값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DF-H에서 대부 SHM이 236에서 252GB까지 올라갔습니다. 언마운트 해서 리마운트 옵션을 해서 이걸 400까지 올려봤죠. 그랬더니 기존의 OS 플러스 오라클 메모리가 230GB까지 버텼던 게 130GB 정도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다시 떴습니다. 즉 이 얘기는 SHM으로 OS가 메모리를 가져간 뒤에 남는 걸로 오라클이 가져가는 걸 할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대부 SHM은 252로 디폴트로 내리고 syscontrol.conf라는 곳에서 SHM 값들을 250GB 아래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SGA도 250GB였던 걸 179 정도로 낮춰서 총 합이 512GB 정도의 물리 메모리와 비슷하게 맞춰봤죠. 이렇게 하니까 아웃 오브 메모리가 사라졌습니다. AIX에서는 이런 거 안 맞추고 물리 메모리를 계속 증가해줬으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AIX에는 어디에서 이런 설정이 있는지조차도 못 찾았지만요. 그리고 여기 그룹사에서는 오라클을 이 정도 규모로 쓰면 모두 AIX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X86에서 사용하는 오라클이라고 해도 거의 소규모이고요. 원래 서비스 자체가 다들 작아서 전부 MySQL로 커버가 되니 오라클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사용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회사가 부자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다 때려 박은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안정화되었나 싶었는데요. 갑자기 CPU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I/O 병목으로 CPU가 튈 만큼 받지를 못했다면 이번에는 I/O 여유가 생기고 메모리 여유도 생기니까 이제 엄청나게 쏟아들어져 오는 쿼리로 CPU가 터져버리게 된 거죠.
CPU 자체의 성능으로는 AIX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설을 좀 세워봤죠. 다시 오라클이 왜 X860 코어당 0.5 라이센스를 계산했을까? 그리고 예전에 영문으로 된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AIX 등의 메인프레임은 원코어는 원 CPU로서 피파 또는 엘파를 사용해서 라이센스 키를 넣으면 물리 CPU가 활성화되는 방식이므로 병렬 처리에도 퍼포먼스 저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X86은 원 CPU 내의 코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어를 전부 사용해도 CPU 버스의 성능에서 원코어가 원 CPU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요. 0.75 정도의 개수로 점점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MD의 경우는 멀티버스를 사용하지만 인텔의 싱글버스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CPU 클럭이 아무리 좋아도 병렬 연산의 성능이 떨어짐으로써 인텔보다 더 저렴한 거고요. 게다가 시스크 커맨드가 달라서 동일한 OS라 할지언정 연산 속도의 차이 및 부등소수점 연산의 결과 차이 등이 있어서 유저가 말하는 OS 버그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X86에서는 CPU가 100%를 쳐도 CPU 버스의 성능으로 빨리 뽑아주지 못해서 AIX보다 좋은 듯 하지만 병렬 처리에서는 밀리는 경우 이유이기도 하죠. 오라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원래는 44코어의 처리를 지금은 16코어 곱하기 0.75 곱하기 0.75점점점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서비스의 운영팀들은 그동안 AIX에서 잘 싸웠는데 X86에서 자꾸 장애가 생기니까 그냥 AIX로 가는 게 어떠냐고 말했지만 CTU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X86으로 안정화를 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튜닝을 해야죠. 튜닝을 하려고 보니까 1시간에 150만 회 이상 동일 쿼리를 날리는 서버들이 몇 대가 있었네요. 동접 유저는 10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뭔 일이죠? 그래서 SQL을 추출해서 개발자랑 상의를 해보니까 SQL을 날리고 1초 안에 안 돌아오면 루프를 돌려서 무한대로 던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뭐 빨리 리턴만 되면 이걸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서비스가 한 쿼리당 7,500만 로를 읽어내는 등 말도 안 되는 쿼리를 짠 게 있더라고요. 20년이 되어서 그런지 그냥 데이터 상황을 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서버에서 자기의 타이밍에 던지는데 우연히 집중하도록 겹쳐버리면 CPU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을 넘어서면서 무한 루프로 SQL을 던지는 애들이 같이 폭주를 하는 방식이죠. 1999년부터 지금까지 IT에 종사해 오면서 이런 자체 폭주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DB에서 부하만 없다면 문제가 없는 구조죠. 하지만 병렬 처리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서비스들은 예전엔 잘 썼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의 서버 성능이 이렇게 문제 있는지를 확인을 위해서 8월 시점에 AWR과 12월 시점에 AWR을 비교해봤죠. 교체하기 전과 교체하기 후입니다. 동일 시간 1시간 동안의 신규 SQL의 파싱 숫자가 2배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SQL 익스큐션은 1시간 동안에 8월에 900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1500만 정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즉 성능 자체도 훨씬 좋아졌지만 그 유저나 사용량 자체가 너무나 많아졌던 거죠. 그냥 AIX로 돌렸어도 이건 펑크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펑크가 나서 몇 회에 걸쳐서 라이센스를 넣어서 CPU와 메모리를 늘려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인수인계 자체도 안 된 채 그냥 X86이 안 좋다고 잡아떼는 서비스 개발팀들이 있었지요. 그럴 리는 없다고 증거만 만드는데 거의 한 달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결국 각 서비스 개발팀은 자기네 성능 개선을 위한 수정 작업을 거치고 데이터 분포에 따른 SQL 튜닝을 해서 한 달여 만에 안정화를 찾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영국 드라마 닥터 하우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병의 증세는 다양한 원인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단정짓고 처방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각도에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욕을 먹더라도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의료 드라마였거든요. 저도 서비스 중에 하나씩 실험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는 타이밍을 조절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 서비스에서 20년간 생겼던 장애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결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원인을 전부 다 속어법으로 규명을 해나갔지요. 서비스 운영팀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SQL은 처음에는 성능이 좋더라도 국가나 문화, 트렌드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 달라져서 성능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튜닝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이 회사는 20년간 한 번 만든 SQL은 그게 정석이라 생각하고 힌트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왔더라고요. 때문에 쿼리 하나에 2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조인을 하기 위해서 소스 테이블을 바꾸는 방법만으로도 개선이 되는가 하면, 데이터의 카디널리티가 작을수록 비트리 인덱스에 강하기 때문에 인덱스도 카디널리티가 높은 애들을 앞으로 당겨서 복합 인덱스를 만드는 경우가 인덱스 스캔보다 인덱스 시크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물론 테이블을 보면 성능 이슈 때문에 비정결했던 흔적이나 미들웨어를 만들지 않으면 DB가 터질 거라 생각해서 미들웨어를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 같은 구조가 보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표준화를 해줄 개발팀이 없이 서비스 개발팀이 제각각 만들어 하나의 DB에 모든 서비스를 때려넣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면서 이 서비스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CTO도 알게 되었고요. 내년도의 과제를 명확하게 던질 수 있어서 의미 깊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줄인 연간 비용은 순수익의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인프라만으로 순수익의 30%를 올려줬는데, 인프라만으로 작년에 순수익의 2배를 올려준 거죠. 그런데 뭔가 없나요? 나중에 수고했다고 $10,000짜리 아마존 기프트콘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었던 개고생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끝.